이제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거 합니다. 80쪽이고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네요. 이거보단 쉬운 걸 먼저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할게 일단.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는 일단은 이제 얘를 끓인다라는 말인데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할 거야. 액체 상태의 혼합물.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그 섞여 있는 써놔요. 섞여 있는. 그러니까 안 섞이는 애도 있어요. 물하고 기름 있죠. 물하고 기름 이런 거 안 섞이거든요. 그런 거 분리하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애를 분리할까. 섞여 있는. 그러니까 안 섞여 있는 애를 분리하는 거는 쉬워요. 자, 잠깐 뒤에 보고 할게요. 안 섞여 있는 애는 이런 식으로 물과 식용유 혼합물을 분리하고자 한다. 안 섞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기구 이름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 깔때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분별 깔때기가 써있죠? 분별 깔때기라고 합니다. 얘는 안 섞여 있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 이거를 꼭지라는 걸 돌려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 열을 이렇게 일렬로 해. 이렇게. 그럼 얘가 이게 열 때 마개는 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르륵 나와. 물이 또르륵 나오는데 여기 안 섞인 데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쯤 잠궈. 그럼 여기 물이 나온 거고 요 중간에는 버리는 게 좋아요. 중간에는 버리고 나머지 위에 있는 애는 따라내면 식용유랑 물을 분리한 거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이 용어를 아셔야 돼. 이거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 분리 방법입니다. 근데 왜 중간에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받아내냐?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따로 받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큰 애가 밑에 있다라는 거. 누가 밀도가 큰지를 알아야 돼. 얘가 밀도가 크다. 얘는 밀도가 작고. 그래서 안 섞이는 애는 이렇게 하면 돼요. 쉬워요. 안 섞이는 애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어. 쓰세요. 배운 김에 다 풀게요. 그냥 일단 분별 깔때기에 넣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층에, 자,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층에 위치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요거를 지금은 마개가 여기는 닫혀 있는 그림이지만 요거 따라낼 때는 봐봐요. 마개를 연 다음에 해야 돼. 마개를 연 다음에. 마개를 그냥 막아놓고 하면은 압력차 때문에 잘 안 내려와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 꼭지 요 부분에 바세린이라고 하는 걸 발라요. 여기 보면은 바세린을 바른다 뭐 이런 말 써 있습니다. 여기 틈으로 나올 수 있어서 바르는 거예요. 이 기구의 특성상 그런 게 있습니다. 바세린이라고 하는 걸 발라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잘 돌아가.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에서 3번.
자,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예,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맞습니다. 이 밀도차를 이용한 거, 이게 밀도가 큰 애가 먼저 내려오는 거니까. 분별 깔때기의 꼭지를 열면 밀도가 작은 액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죠. 밀도가 큰 애가 밑에 층에 있으니까. 아래층의 액체를 비커에 받을 때 분별 깔때기 마개를 닫아야 돼. 이게 틀려요. 마개를 열고, 이렇게 열고 하는 거예요. 열고. 분별 깔때기 아래쪽에 꼭지에 바리스린을 바르면 액체가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물과 식용유 경계 부분에 주액체가 조금 섞여 있으므로 따로 받아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 위치하는 물질을 각각 쓰셔. 이게 지금 읽으셔야 되는데, 이건 잘 모를 수가 있죠. 물하고 사이화탄소인데, 사이화탄소라는 애가 물보다 더 무거운 애예요. 이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A에 위치하는 게 물입니다. 물. 웬만하면 물이 무거운데, 사이화탄소는 그게 더 무거워요. 이 B 아래층에 있는 게 사이화탄소. 2번과 같이 답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뭘 해야지? 그러니까 밀도가 큰 사이화탄소가 아래층에 있다. 이거 뭘 써야 되지? 하여튼 밀도가 큰 애가 아래층에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사이화탄소라는 애만 물보다 무겁습니다. 다른 거는 다 물이 더 무거운데요. 예. 우리 책에 나오는 것 중에는 그래요. 하는 김에 84쪽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액체인데 안 섞여 있으면 저렇게 하면 돼. 근데 섞여 있잖아. 물하고 에탄올 어떻게 돼? 이 층이 있나요? 여기 층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야. 끓는 점 차. 끓는 점 차이. 그러니까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예요.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씨고. 얘를 끓이다 보면은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하는 애가 에탄올이야. 에탄올. 그러니까 끓이다 보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78도보다 약간 높은 데서 끓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건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건 78도C 정도 되면은 이게 끓어 나오는 거예요. 끓어 나올 때 온도 안 올라간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끓어 나올 때는. 끓을 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끓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에탄올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일로 가는 거야. 일로. 에탄올이. 근데 갔는데 여기 찬물을 떠났어. 그러면 다시 차가워지니까 다시 어떻게 돼? 액체가 되겠죠. 그쵸? 에탄올 액체가 여기 모이겠죠. 맞죠? 그 다음에 다 나오고 나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여기는 좀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러면은 이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 에탄올이 있는 거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한 건데, 이렇게 하려면 시험관을 바꿔야 되는 거야. 시험관을. 이건 지금 계속 끓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 시험관 이거 꺼내고 다른 시험관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물이 끓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관 A에는 첫 번째 이 시험관에는 거의 없어. 왜냐면 끓는 게 없으니까. B에는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질이 보인다. 에탄올이니까. C는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여기서는. 근데 나중에 이제 D에는 이제 물만 나오겠죠. 이해 가시나요? 요런 게 이제 이런 방법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방법을 증류라고 해요.
증류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그리고 요걸 할 때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걸 넣어요. 요 끓임 쪽 동글동글 뭐 지금 안 보이는데 하여튼 넣어요. 그걸 넣으면은 뭐 하냐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거 없잖아. 그럼 이게 부글부글 끓다가 막 넘쳐 이렇게. 그럼 혼합물이 넘치는 거기 때문에 실험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끓임 쪽을 넣어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는다.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은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고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자, 확인 문제 요거 해보세요. 1번부터 3번까지 해보세요. 자,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가 크면은 좋은 거야. 근데 너무 끓는 점 차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 끓는 점 차가 커야지 잘 분리가 되는 거고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지 않아요. 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경계면이 있어야 되는데 경계면이 없거든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는 게 맞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D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다. 그러네요. 예, D에서는 물이 끓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끓어 나오는 성분은 냉각되어 찬물 속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모이는 게 맞고요. 식초에서 물을 분리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식초는 원래 뭐냐면 식초는 물하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이 그 시큼한 냄새 나는 게 아세트산 때문에 그래. 근데 식초도 뭔 층이 있어요? 식초 보면 뭐 층이 있니? 요리 안에서 몰라요? 없어요. 네, 섞여 있거든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실험 장치에 넣고 가열할 때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 어디예요? B다 B, A 아니다. 자, 2번과 같이 답한 까닭. 에탄올의 끓는 점이 더 낮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끓는 점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요런 거 증류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볼게요. 이쪽이 80쪽. 그러니까 우리가 증류라고 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증류는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해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고, 잘 섞이는 액체는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고요.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쵸? 이게 찬물이 없으면 그냥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찬물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끓임 쪽을 넣는 이유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물하고 에탄올을 가열하다 보면은 이때는 별로 나오는 게 없다가 요때 에탄올이 나오다가 요때는 약간 섞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나오다가 이때 물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증류로 하는 것 중에 소주를 얻을 때 탁 한 술은 보통 이제 막걸리 같은 거, 막걸리를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그냥 막걸리 마셔도 맛있겠지만 이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탁 한 술을 넣고 이걸 소주골이라고 해. 이렇게 생긴 거를 그럼 끓여요. 그럼 끓겠지? 근데 사실 이때는 에탄올도 끓고 물도 끓는 거야. 원래 에탄올만 나오진 않아 사실은. 근데 에탄올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 아무튼 이렇게 가서 여기 통과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찬물에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똑똑. 그러면은 요 찌꺼기는 여기에서 증발이 안 돼요. 끓질 않아요. 그래서 맑은 소주가 나오는 거죠. 맑은 소주. 탁한 것들은 여기에 그냥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증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이거는 바닷물에서 식수 얻을 때도 증류를 하는 겁니다. 뭐 끓일 수 있으면 끓이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햇빛을 이용하는 거고, 끓일 수 있으면 끓이면 돼. 그 햇빛을 이용해서 증발이 되는데, 기화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 소금은 증발이 안 되거든요. 소금은 남는 거고, 물이 여기 맺힌 다음에 이렇게 모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유의 분리. 원유라는 게 원래 이게 석유예요, 석유. 이 석유 보면은 원래 까매요, 까매. 근데 그런 걸 가져다가 가열을 해. 그러면 거기서 먼저 LPG라고 하는 석유가스가 LPG거든요. LPG라고 하는 게 먼저 기체가 돼서 이렇게 쭉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증류탑이 원래 되게 길어. 증류탑이 엄청 길고 거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되게 길다랗게 있어요. 이렇게 되게 길다랗게.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좀 이렇게 길다랗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열은 아래에서 하거든요.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기체 상태로 쭉 끝까지 나오는 애가 있고, 그게 이제 LPG야. 그게 석유가스가 됩니다. 기체 상태로 쭉 나오는 애가 있고요. 이 끓는 점이 한 40에서 75도 되는 애들은 올라오다가 여기서 액체가 되는 거야, 액체. 차가워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똑똑똑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는 애는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사실 이건 알고 보면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어찌됐건,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자, 봐봐요. 예.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가 된다. 예.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쪽에서 분리가 됩니다. 석유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나프타, 휘발유 이런 게 나와요. 나프타라고 하는 거는 뭐 화학 약품 원료가 되는 거고요. 예. 등유 나오고요. 경유 이렇게 나오고요. 예. 중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찌꺼기 남는 건 아스팔트 도로 포장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석유로 이렇게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고, 특히 이 나프타로 엄청 많은 물질을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봐. 예,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귀중한 건데 이런 거를 다 태우는 게 많거든. 좀 아까운 거지. 요 나중에 석유 다 고갈되고 나면은 뭐 비닐봉다리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 그런 것도 원래 얻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석유 없으면. 약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공기의 분리 이런 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공기가 섞여 있잖아요. 여기 산소지도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이미 끓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기체잖아. 이미 기체니까 어떻게 끓여. 그래서 얘네들은 액화를 먼저 시켜야 돼. 액체로 먼저 만들어야 돼. 액체로 만든 다음에 이게 질소 끓는 점이 얘가 낮은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얘가 높은 거야.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 나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끓는 점이 높은 애가 아래쪽에 나오는 거고, 얘가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이게 마이너스 195도 이게 더 낮은 거야. 마이너스 183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뷰테인과 프로페인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합니다. 잘 봐요. 뷰테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0.5도씨야.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2.1도씨예요. 근데 잘 봐.
소금이랑 얼음을 섞잖아? 그러면 대략 한 마이너스 한 20도씨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뷰테인은 끓는 점에 도달을 아직 안 한 거야. 마이너스 20도씨가. 그러니까 아직 안 끓었으니까 뷰테인은 어떻게 돼? 액체로 있는 거야, 액체. 근데 프로페인은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씨면 어떻게 된 거야? 끓은 거죠. 그래서 프로페인은 기체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뷰테인만 또 깔아내면 돼. 그러면 그게 분리한 거야, 그게. 어렵지?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서로 잘 섞이고 끓는 점이 다른 액체 상태의 혼합물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만드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올 때 이 방법의 이름을 쓰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을 쓰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성을 쓰라고 하면 특성을 쓰는 거야. 끓는 점이라는 특성을 이용한다. 방법을 쓰라라고 하면 방법의 이름을 쓰는 거고,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나오고요. 끓는 점이 높은 물은 나중에 나옵니다. 원유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서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증류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높은 쪽에서 분리가 됩니다. 위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쪽이라고 할게요. 증류탑의 위쪽에서 분리가 됩니다. 1번부터 5번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는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그런 장치이죠. 네,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는 거고. 자,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나고요, 나. 물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라입니다, 라. 끓는 점은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에탄올이 78도씨이고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자, 이 방법을 쓰라라고 되어 있지. 방법은 증류라는 거. 증류를 이용하는 거다. 자, 이건 물질의 특성 쓰라라고 되어 있죠. 어떤 특성을 이용하냐 이런 건데, 끓는 점을 이용한다. 끓는 점이 다른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림 보고 하시면 돼요. 예. 끓는 점이 낮은 게 맨 위니까 석유가스고요. 석유가스가 LPG예요. LPG.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2쪽.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고체 혼합물인데 뭐 섞여 있어요. 고체 혼합물인데. 그러면 이 두 고체의 밀도의 중간 정도 되는 액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작아서 떠 있어야 되고, 하나는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액체 밀도가 너무 커, 그럼 둘 다 뜰 거 아니야. 그럼 분리가 안 되는 거고, 액체 밀도가 너무 작아, 그러면 둘 다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체의 밀도는 이 B랑 A 사이에 있어야 돼.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두 개를 분리하려면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쵸? 밀도가 A, B 사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벽실을 고를 때 쭉정이는 이제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좋은 벽실은 알곡이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물에다가 넣으면
그냥 맹물에다가 하면은 축정이도 가라앉는 애들이 몇몇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로 농도를 좀 조절하는 거고 밀도를 조절하는 거고, 그러면은 가라앉는 애들만 요런 애들만 건져서 요건 버리고 요거 건져가지고 이제 모내기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 고를 때, 오래된 달걀은 달걀 낳은 지 오래되잖아? 그럼 달걀 안에 수분이 자꾸 증발해.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 그래서 오래된 달걀이 떠요. 갓 낳은 달걀은,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스타이로폼이 뜨고 모래는 가라앉죠. 그 다음에 어떤 플라스틱이나, 이건 뭐지? 다 플라스틱인가 이것도? 플라스틱을 이제 이렇게 걸러낼 때 조절을 해가지고 걸러내셔야 되는 거고, 액체 혼합물 분리 방금 한 겁니다.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면 되는데 여기 나오네. 대부분 물이 아래층이야. 간장은 이거 물이지, 이건 기름이고, 그쵸? 이게 물이 아래층이야. 근데 사염화탄소만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아 있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얘네들은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에테르 이런 게 안 섞인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에테르라는 물질은 뭐라고 안 섞이는구나. 기름 성분이야, 기름 성분. 그 다음에 이제 사금 채취할 때, 그냥 사금 채취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이 강가에 들어가 가지고 모래를 퍼. 그냥 모래를 푼 다음에 이렇게 흘려보내. 근데 모래가 밀도가 작아가지고 모래가 슥슥슥 가고, 금은 밀도가 크니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금을 채취하는 거고, 자, 이게 기름이 유출됐다. 그러면 오일 펜슬을 위에만 띡 치면 돼. 왜냐면은 기름이 둥둥 떠 있으니까 안 퍼져나가게. 기름의 밀도가 작은 거를 이용하는 거고, 혈액을 분리한다. 그 혈액을 채취해가지고요. 이게 원심 분리기거든요. 이게 삥 돌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원심력 때문에 무거운 애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 가벼운 애들이 여기 있어요. 혈구랑 혈장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혈구가 밀도가 더 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양이 많으면 분별 깔때기 사용하는데, 양이 적으면 그냥 위에만 스포이트로 조금씩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 자,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녹이지는 않아야 돼. 녹이지 않는 액체. 그러니까 분리하려고 내가 했는데 그 물질을 녹여버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녹이는 거 다시 섞이는 거니까.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인 경우 밀도가 작은 물질이 뜨는 거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기 때문에 분별 깔때기입니다.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이름 아셔야 돼요. 분별 깔때기. 자, 시간 없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 밀도 제일 큰 애 가라앉아 있는 거죠. 좋은 벽시가 밀도 크고요. 소금물, 그 다음에 축정이는 밀도가 작다. 이 실험기구 이름 분별 깔때기. 이 실험기구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밀도입니다. 밀도. A와 B 중 밀도가 작은 거는 뭐죠? A죠. 떠있는 A. 자, 이 실험기구에 다음 액체 혼합물을 넣고 가만히 채워 두면 아래층에 위치하는 물질은 간장이 더 물이야, 물. 사염화탄소. 자, 어떤 특성을 이용하냐. 사금의 밀도가 커서 그런 거니까 밀도. 사금이 남는 게 사금의 밀도가 커서 그렇죠. 자, 원유의 혼합물 분리, 원유의 분리는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건데요.
밀도차를 이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밀도차가 아닌 경우 X네. 이거 밀도차 아니고 이거는 밀도차 아니고 이거는 밀도차 맞고 이거는 밀도차 맞고요. 요거는 밀도차 아닙니다. 끓이는 거니까 요거 밀도차 맞습니다. 자, 86쪽에서 89쪽까지 숙제로 86, 89 숙제 하겠습니다.